정치권으로 가보죠. 여야는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 내에는 정쟁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실제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원인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온도차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셨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사고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고죠. 이 사고 발생한 이유입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우선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제 수습에 이제 방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수습이죠. 예. 그런 이제 방점을 찍고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평가고요. 다만 이제 이 사태 초기부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해서 국민들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를 조금 이렇게 촉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사태에 대비하는 거나 네. 사태가 발생 후에 수습하는 거나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는 거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재난 컨트롤 타워도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브리핑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부 안 맞고 모르고 공유도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 200명 투입에 대해서 경찰은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고 뭐 이런 등등이 지금도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 대응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부실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지금 총리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아니 그런데 컨트롤 타워라는 거는 뭡니까? 일단 상황을 잘 체크하고 수집하고 네. 그다음에 지침이나 방식에 대해서 잘 전파를 해서 이 재난 대응과 관련된 부서라든가 파트들이 신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목요연한 공동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말들이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뭐 재난 서울시 전역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행안부에선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고 200명 투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말했잖아요. 약간 혼선은 있다 이런. 근데 경찰 스스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 공개된 브리핑 현장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게 컨트롤 타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로 좀 좁혀서 우리 얘기를 해보면 그 토요일 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참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2시에 다시 출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시간상으로 하면 일요일 새벽에 그 재난본부로 출근을 해서 상황 보고 받고 지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 찾고 하는 그 흐름들, 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발생했던 당일하고 그 다음날 있었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정도의 정말 참사에 그렇게 대응하신 거는 잘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오늘 이전까지 상황하고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역대급 폭우로 서울시가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댁에서 안 나오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번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대응에 조금 이례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하지만 신속하게 그렇게 하신 거는
그거는 잘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참사 초기에 국민 입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장면이 일단 야당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부 잘못이고 무조건 정부 책임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당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항상 반복이 되었거든요. 모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그래도 현재까지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 정쟁이 좀 그나마 좀 없어진 거를 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야당에서 물론 뭐 지금 뭐 최고위원 회의 보면은 최고위원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나 전반적인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정부 책임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결정은 뭐 잘한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초침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다. 초침이 움직인다. 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애도 기간이 지나면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왜냐하면 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또 용산구청장 얘기나 오세훈 시장 얘기나 소위 말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장 발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정부가 전 과거 사례를 막 갖다가 지금 끌어들여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현재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안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경찰 투입 많이 했다. 또 뭐 수치도 이제 틀리고 과거에는 뭐 일방통행이나 뭐 이런 이 관련된 이제 현장 지휘나 안전 대책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끌어들이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이 정부가 얘기를 초기에 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도 아직 이제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도 기간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뭐 더 이렇게 다그치거나 뭐 이러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정부 발로 사건 초기에 쓸데없는 얘기 국민 감정과 안 맞는 얘기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침은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책임론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기는 국가 애도 기간이 아마 토요일 자정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나면 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잖아요. 야당은 자제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유승민 의원 발언도 있지만 그다음에 익명으로 행안부 장관 얘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뭐 최재형 수석께서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상민 장관의 발언 좀 듣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행안부가 주무부입니다. 아무래도 주무부의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요 말이 어렵잖아요. 해명하는 말이 네. 처음에 했던 말은 간명하거든요. 다른데 시위 현장에 병력 많이 가느라고 여기 배치 못했다. 이런 말하고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을 배치했더라도 이거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처음에 말한 그래서 얘기가. 이상민 장관 얘기가 그렇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광화문 시위 때문에
병력 어려웠다. 그다음에 이거 배치했어도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전에는 별로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다. 아주 명확해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뭐 여당 내에서도 이거 부적절했다고 하고 하니까 해명하는 얘기가 복잡하잖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말라고 한 얘기다. 어떻게 이게 연관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대형 참사가 터지고 이 수습과 그다음에 이제 뭐 진상규명 등등의 일이 이제 이 아주 중대하게 주무장관에게 놓여져 있는데 무슨 뭐 선동을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해명하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말도 안 맞아요. 총리의 말은 경찰을 그전보다 많이 투입했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첫 번째 말은 실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광화문 집회라든가 두 번째 이런 걸 끌어들이고 두 번째 말에 정치적 선동이라는 말을 또 행안부 장관이 끌어들인 거는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원님 개인 수석님 개인 추측으로는 첫 번째 발표는 실수고 두 번째 그 해명하는 과정에 나왔던 말들이 진심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발언 중에 집회 때문에 병력이 분산됐다. 그때 이제 뭐 촛불 집회, 뭐 퇴진 집회, 뭐 광화문 쪽에서 보수 진보 양쪽에 다 집회가 있었죠. 보수도 있지만 이제 진보가 많이 모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명이죠. 해명에 정치적 선동 이런 것을 뭐 원인이 밝혀지고 뭐 하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라고 되도 않게 갖다 붙인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양반 시각이거든요. 어떤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집회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도 안 해보고 이것 때문에 병력이 투입이 안 됐다라는 원인을 거기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선동은 이건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권 내지는 혹은 또 이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의 선동을 우려해서 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왜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행안부 장관에게 문책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옹호하는 발언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옹호하는 발언이란 거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 얘기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입니다. 현재 경찰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요 대통령실의 관계자의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이면 말일날이면 종각이 일대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말고도 또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고 해돋이 할 때 모이고 또 월드컵 같은 경우 뭐 막 거리 응원 많이 쏟아질 때도 있고요. 또 의외의 사고로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크게 났는데 사람들이 뭐 구경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수습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 신고되지 않는 집회, 주최자가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경찰 병력은 어떻게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현장 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은 더 좋은데요. 뭐 이건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만 현재의 지침과 매뉴얼로도 충분히 대비하고 투입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매뉴얼이 도 있고 매뉴얼이 없어도 의외의 사고가 나고 뭐 해돋이 같은데 뭐 가서 정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초침이 따깍따깍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 본격적으로 제기할 거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농민 시위에서 농민 한 분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청장 뭐 하여튼 물러나고 뭐 이렇게 책임을 졌죠. 그래서 이 정부는
국민의 특히 안전과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예. 누군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 과정,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수습 과정, 여기에서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면 전 과정과 사태 후의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야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경질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여권에서 벌써 나왔잖아요. 뭐 유승민 전 대표의 예. 파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의 입을 봉해야 된다 그러고 이상민 장관 말하지 말라 그러고 입 닥치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잖아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런 공개적으로 나왔죠. 그런가요? 예. 박지원 장관도 그랬고요.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요. 여당. 예. 여당은 이제 유승민 장관 당장 파면해야 된다고 했고 또 익명으로 이제 여당 의원들 정치인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만약에 흐름이 이제 될 거라면 대통령실의 선택은 어떨 거로 보시나요? 저는 뭐 안 바꾼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죠? 뭐 무수한 일이 일어났고 정말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어도 사과 한 번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네. 국무위원을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바꿔요? 안 바꾸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저 수석님 화요일에 나오시면 다시 한번 저 야권의 공세가 시작이 되면 그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야당 쪽에서도 좀 구설이 오르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박홍구 원내대표가 술 마시지 말고 행사하지 말고 또 거기다가 개인 SNS도 자제하고 또 정치적 구호 있는 현수막 철거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야당 지도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저는 보여준 거라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서 서영석 의원이 당원 행사에서 족구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사람마다 자기 이제 의식적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가무를 하고 예. 또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런 술집 가서 뭐 막 음악 틀어놓고 뭐 흔들흔들대고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위원장이 간 거죠. 이 정도는 해도 된다 본인의 기준선을. 예. 아니 그런 게 이제 행사는 미리 잡혀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 간 거는 아니고 당협 행사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가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조심한 흔적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진이 올라왔단 말이죠. 술병 있는 사진. 누군가가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으로서 자기 지역위원회 행사를 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의 기준과 또 당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에 그냥 본인이 끌려간 거죠.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과 경계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다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돼버린 거죠. 기준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위원장으로서 이 행사를 취소하든가 혹은 위원장은 못 가니까 당원들께서 지나치게 가무하고 음주하지 말고 행사 잘해라. 이렇게 이제 자기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부와 똑같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